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공적인 많죠.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곳에. 그죠? 네, 그게 참 마음 아픈 근데 일이고요. 오늘 진짜 네. 마지막 정점을 딱 찍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서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차마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 보고한 적이 없었다. 보고했잖아요. 전화한 적이 없었다. 전화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휴가 가서 8월 2일 날 1시간 동안 18분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양반이 자유총연맹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모아놓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7,000명인가 모였대요. 오늘 그 70주년 행사 때 보니까 저는 야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들을 그냥 대놓고 속일 수 있나?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다 속이는 거예요. 네. 전화해놓고 전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 수족들 다 지켜가지고 다 기록 회수해 오게 하고 박정훈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죄 몰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진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공부 네.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공부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해요. 근데 머리 좋은 거는요 사기꾼도 머리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니, 개그맨들도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다라는 게 공부 잘했다는 건데 좀 합리적이고 그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정직하고 좀 사회에 유익이 돼서 좋은 인간 만들자고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하는 인내하는 거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배웠다는 사람들이 법꾸라지 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배웠다는 사람이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속여서 표만 뺏어서 자기 권력 유지할까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면요 차라리 이런 공부잖아요. 못하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사회에 그래요. 불행을 주잖아요, 네. 불행을. 아, 심각해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다.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못했지만은. 근데 나는 아니 보면서 왜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찬성했고 했죠. 이번에는 요가 아니, 김재석 잘했어요. 의원은 왜 잘했어요. 그래? 아, 김재석 왜 의원이 앉아있다가 유일하게 왜 반대를 반대표를 던졌죠. 왜 그래요? 그래서 일단 190명 중에 오늘 찬성표가 189, 그리고 반대가 1명인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도봉에서 당선된 네. 아주 그 험지에서 당선됐다고 기대를 모았던 김재석 의원인데 젊은 분이잖아요. 저는 참 김재석 의원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보십시오. 최혜병 특검에 동의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동의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럼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떳떳하게 차라리 오늘 저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질렀던 저 몰상식해 보이는 저런 분들처럼 차라리 떳떳하게 우린 대통령 지키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욕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욕은 안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결국 빨간색, 반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 정치 생태계가 교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을 위하겠다라는 건지 국민을 반대하겠다라는 건지 모양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치 김재석 의원은 이렇게 하라고 도봉 국민들이 뽑아줬겠습니까? 네. 저는 좀 민심을 생각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됐으면은 그 값어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 도봉이 어떤데? 저는 참 보면서 왜 저렇게 정치를 좀 기회주의적으로 하나 제가 한 평생을 저 도봉에서 너무 이해할 살았어요. 수가 없어요. 저는요 김재석 의원이 뭐야, 결혼한 지 여기서 얼마 안 좀 됐거든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봉에서 살았어. 아 미안해요. 다음에 출마하시려고요? 아니, 예, 저는 김재석 말씀하세요. 의원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랬구나. 했는데 내가 그때 축의금도 많이 냈거든요. 어머나.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김재석 의원이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신윤기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초선 의원은 사실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에 맞는 방식으로 그래도 패기 있게 좀 눈치 안 보고 한번 해보는 질르는 너무 노련한 정치인처럼 안 하는 게 필요해요. 네. 특히 도봉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근데 이분은 세 가지 루트를 지금 이 김재섭의 한 표를 쓰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 그 토론장에 앉아 있으면서 본인은 되게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마치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 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본인이 보여주고 네, 싶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안이 민주당의 안은 못 받아들이기 그건 못 때문이다.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던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전 후보에게 나는 너 위원장에게? 편이야.
이제 이거 사실은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 한동훈 제3자 추천 관련된 거, 그거는 그건 괜찮다.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솔직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이 말했던 그 비교섭 단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교섭 단체가 지금 2명이 있는 개혁신당이란 말이에요. 개혁신당에서 그럼 추천하는 사람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아니 이제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사실 다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차라리 한동훈 안을 한번 택해보자.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의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그거를 이 젊은 초선에 젊은 이 김재섭 의원이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김재섭 의원하고 신인기 변호사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하고 사실은 다 같이 원래 처음에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민의힘 한번 개혁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다 의기투합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신인규 나왔죠. 이준석하고 천하람도 나왔죠. 김재선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본인을 위한 게 훨씬 더 퍼센티지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그분도 머리 되게 좋고 공부 잘하잖아요. 네, 네. 머리 좋은 사람들 진짜 문제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문제 있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 추천권 양보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엉망진창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사안으로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유튜브 또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뭐 어떤 굉장히 고도로 복선이 깔려 있는 어떤 계산 조국 혁신당에서 이게 날짜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뒤로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또 그 안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했을 때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뽑는 일정으로 누가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조율하다 보면은 시간이 딱 그 한동훈이나 누구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일정이 착착 갈 수가 있다라는 또 진단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저도 이거 저 혼자 단독설 같은데 전 이렇게 봐요. 지난 총 우리가 특검을 경험한 게 개별 특검법으로 13번이에요. 근데 13번 중에 11번은 실패했고 2번은 유일하게 성공한 게 2번인데 모두 다 야당 추천 특검입니다. 그게 하나는 박근혜 특검이고 하나가 드루킹 특검이에요. 드루킹 특검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최혜병 특검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매우 어려운 수사거든요. 네. 이거 누가 와서 특검하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힘을 실어줘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과거 전례로도 대한변협 추천 7번 실패했고 대법원장 추천 4번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저는 뭐 법원장은 띄고 워낙 뭐 비판이 많으니까 대한변협도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변협 그 직전 협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이에요. 그분이 2023년 9월 달에 임기 마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장관급 기관의 이사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분은 변협회장일 때는 당적을 안 가졌지만 변협회장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받아서 자리 바꿔 가실 분이면은 친여 성향인 거예요. 그때 부협회장으로 했던 분이 김영훈 부협회장이고 박상수 부협회장인데 박상수 부협회장은 지금 한동훈 인재영입 1호 돼 있고요. 김영훈 부협회장은 지금 협회장이 되셨거든요. 그럼 친여 성향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분 제가 김용은 협회장은 되게 잘 알아요. 원래 같이 일도 했었었고 그분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라는 것 자체가 실패를 가정하고 실패를 목표하지 않고서는 그런 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마치 대한변협안을 뭐 천하람 변호사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분 대한변협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전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에서 추천을 한다. 이 원칙으로 삼고요. 그럼 야당이 어떻게 추천하느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뭐냐? 콘클라베 형식으로 야 7당이 들어와서 2명씩 후보를 내는 겁니다. 내면 14명이잖아요. 14명 중에서 4명 못 고릅니까? 끝장 토론 해가지고 없애는 식으로 콘클라베 식으로 투표를 해서 수렴에 가면 4명, 2명 다 좁힐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야당 추천 몫으로
대통령한테 던지면은 네. 민주당만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맞아요. 개혁신당이 만약에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 흡수하겠다, 뭐 검사 탄핵 이상하다, 뭐 이런 또 국민의힘과 같은 결을 또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야7당 특검추천위원회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여당으로 봐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6당이 모여가지고 12명 가지고 추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이 추천을 해야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특검처럼 성공한 특검을 만들어서 이 최혜병 사건의 이 안타까움과 이 수사외압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무거운 숙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변협회장이 추천한다? 저는 해보나 마나 실패를 전제한 특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게 그게 복선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되게 좋게 해석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좀 현혹시키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통과시켜 보자라는 쪽이 더 많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건 뻔할 뻔짠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의를 하게 되면 이게 통과될 것이냐? 아니라는 생각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딜을 하는 용으로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비겁하다고 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91명이지만 개혁신당은 솔직히 저는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빼고 189명이라고 치고 그중에서 우원식 의장은 이제 표결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빼고 네. 나면은 네. 188명인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3명이 필요해요. 과연 무기명 투표하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 여기 들어왔잖아요. 12명이죠. 지금 조경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김재섭은 난 한동훈 안에 뭐 찬성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발을 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X라고 치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되 대신에 야당이 가지는 추천 특검권은 저희 특검 추천권은 꼭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자꾸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지는 뭔가 좀 뒤로 하고 있네 이런 의심을 사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